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을까요? 네, 차렷 인사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죠. 이제 일주일 후면 공개될 10월 14일이면 공개될 욘더를 처음으로 부산 영화제와 함께 또 오픈을 하고 관객 여러분들을 만나는 행사들을 이제 한 2번 정도 가지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관객분들 처음 뵙는 그런 자리니까 정진영 배우님부터 부산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반갑습니다. 욘도에서 닥터 K 역할을 맡은 정준영입니다. 여러분 너무 반가워요. 오랜만입니다. 이재훈 배우님? 안녕하세요. 욘도에서 세이렌 역을 맡은 이정은입니다. 부산 영화제는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욘더에서 차유 역할을 맡은 한지민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과 진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다시 얼굴 맞대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설레이고 기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요.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욘도에서 재현 역을 맡은 신하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도를 연출한 감독 이준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 티빙의 시리즈를 첫 선보인다는 거는 굉장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준익 감독님의 어떻게 보면 필모그래피 안에서도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미 2번의 GV를 통해서 관객들이 이미 또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함께 만나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저는 이 연도가 부산에 영화제 초대받을 줄 전혀 몰랐어요. 네, 시리즈니까. 그런데 이 부산 영화제 프로그래머께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자리에 온 것이 진짜 영광스럽습니다. 어제 오늘 스크리닝을 했어요. 또 GV도 했고요. 많은 관객분들이 연도를 아주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는 그 순간 막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떨렸지만 그래도 영화제를 즐기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을 또 만나게 돼서 더욱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욘더라는 이 작품을 또 못 보셨던 분들이 더 많으실 테니까 여기서 이준익 감독님과 가장 긴 인연을 맺어오신 정진영 배우님께서 대표로 욘더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욘도는요 하시는 작품마다 전혀 다른 길로 가시는 이준익 감독님이 전작인 자산오버와는 전혀 다른 시공간으로 가셔가지고 다른 결로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사실 안 보셨기 때문에 줄거리를 자세하게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을 거고 이 이야기는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은 죽는 사람 본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살아가는 사람을 보낸 사람의 슬픔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공간에서 옛사랑을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흔히 SF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멀리 있는 SF가 아니라 10년 뒤에 가까운 미래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라는 것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이미 이 시리즈의 주제를 또 관통하는 이야기를 또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인사 드릴 때 간단하게 배역명 정도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각의 캐릭터가 어떠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지 공개할 수 있는 선까지만이라도 이렇게 저희 좀 들어본다면 이 욘더라는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지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현부터 신하균 배우님부터. 네.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뒤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남자입니다. 네, 여기까지. 굉장히 공허한 말투로 해주셔서 어떤 캐릭터인지 굉장히 잘 느껴지는데요. 네. 이유는 어떤 인물인가요? 네,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먼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아내의 역할이고요. 죽음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색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한 기억 속의 남편에게 그 기억을 공유하고자 죽음 이후에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는 인물입니다. 네.
이정은 배우님이 부산 영화에 처음이라니까 굉장히 왠지 우리는 한 10번은 봤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미 그만큼 영화인이라는 느낌이 더 강해서일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 굉장히 독특한 역할을 연기를 하셨죠? 네, 세이렌이라는 이름의 여인의 역할인데요. 세이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배로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을 유혹하는 님프. 근데 제가 그런 비슷한 역할을 맡은 것 같아요. 판무파탈 같은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판무파탈을 보시려면 꼭 연도를 보셔야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양신영 배우님. 예, 저는 닥터 K라는 인물을 맡았습니다. 이름이 이니셜인 것만 봐도 좀 수상한 사람이죠. 앞에 이별을 한 저 부부에게 슬퍼하지만 말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고 점잖게 권유합니다. 저도 3부까지밖에 아직 못 봤는데 이 세이렌과 닥터 K가 악역인지 선역인지 아직까지도 모호한 어떤 상태로 등장을 해서 아주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감독님, 이 시리즈는 김정한 작가의 소설 굿바이 욘더라는 작품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어떠한 원작이라는 게 그 감독을, 창작자를 찾아오는 특별한 때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시간들 안에서 2021년에 아마 이 또 촬영을 들어가기 전에 왜 이 작품이 이준익 감독님을 그렇게 강렬하게 끌어당겼을까요? 때를 찾아온다라는 말이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굿바이 온도라는 원작 소설이 출판된 게 2011년이니까 11년 된 거죠. 11년 전에 그 책이 다가왔습니다. 그걸 영화로 시나리오를 썼었는데 실패했어요. 그때 이미 쓰셨었던 네, 거죠? 썼다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뭐 사도, 동주, 박열, 자살하고 쫙 찍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썼어요. 처음부터. 연도라는 공간,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 그런 것이 좀 더 선명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화를 만나게 됐고, 여기서 관객들과 또 같이 어제 봤습니다. 예. 10년 전에 썼다면 지금과 달라졌을 부분이 전혀 달라. 전혀. 왜냐면 어떤 부분이 가장 컸을까요? 최근에 이제 SF와 관련된 외국 시리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보다 앞서서 대한민국 소설 중에 이런 소재가 있었고 그걸 좀 과감하게 도전하려고 했었으나 제가 뭐 실력도 모자르고 준비가 덜 돼서 잘못 이 소재를 건드려 가지고 오히려 그 소재가 갖고 있는 가치가 훼손될까 봐 과감히 덮어버렸다가 10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또 소박한 마음으로 다시 꺼내서 관객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준익 감독님은 은퇴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작품을 계속 찍어 오셨기 때문에 오늘의 연도를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최근에 장리 꼬다르 감독도 스스로 어떻게 보면 존엄사를 선택을 했고, 알란 드롱 배우 같은 경우도 그러한 선택으로 자기의 죽음을 선택해서 세상을 떠난 뉴스를 보기도 했는데, 이 욘더라는 작품은 2032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안락사법이 만들어진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작품인데, 아마 작품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죽음에 대해서 바라보는 어떤 시점들 혹은 자기의 의견들을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또 나누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모든 분들에게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질문들을 가장 많이 했고, 또 이준익 감독님과 혹은 배우들끼리 나누었던 대화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어떤 이야기들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이정은 배우님 먼저. 네. 가장 이 극에서 처음 전개되는 얘기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서 그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다면 가고 싶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냥 가까운 관계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도 그런 공간이 있으면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현실에서 벌어지는 희노애락이 굉장히 생생하고 지금 현실에서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안에 다른 어떤 다른 공간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까, 그것이 좀 갈등을 주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감독님하고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네. 신하균 배우님은 어떠세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런 공간에 제가 안 갈 것 같아요. 아, 본인은 안 가실 것 같다면. 예. 일단 누군가 가보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결정하겠습니다. 한지민 배우님. 하균 선배님이 겁이 많은 스타일이세요. 저는 이 작품을 하면서 가장 좀 어려워서 감독님과 대화를 많이 나눴던 지점은 이제 초반에 죽음을 맞이하는 캐릭터여서 그 이후의 이유는 사실 정말 살아있는 인물처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AI처럼 해야 되는 건지 그 고민이 좀 있었고 이 행동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이후의 뭔가 동기부여나 어떤 감정의 시작점을 찾기보다는 뭔가 재현의 감정을 따라서 모든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재현이의 그런 혼란스러움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이유를 만나야 되는지 가야 될지 그 갈등이 있는 그런 감정들을 좀 오히려 포커스를 맞춰서 연기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제 캐릭터가 어떠한 감정인지 보다 그거를 보고 반응하고 느끼는 그 보시는 관객분들의 포인트를 맞춰서 연기하는 지점이 좀 색다르고 어렵기도 했지만 즐거웠습니다. 그 지점에 닿기까지 만약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혹은 내 주변에 내 가족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도 네. 먼저 좀 진짜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이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선택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막상 이렇게 마주하면 그 상대가 진짜든 아니든 굉장히 저는 마음의 동요가 있고 흔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그리운 마음에 좀 만나는 거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한지민 배우님 먼저 가보신다고 너무 착한 후배네요. 네. 정진영 배우님 어떠세요? 이런 고민을 아마 이준익 감독님하고 가장 또 많이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 주제에 대해서. 사실 어려운 얘기죠. 제가 예고편에 나오면 제가 죽음을 디자인한단 말을 하는데 사실은 죽음은 인간에게 굉장히 큰 문제이고 그래서 아마 종교란 것도 만들어지고 죽음을 해석하고 싶은 욕구가 인간에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이야기 속에서는 죽음을 해석하는 넘어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선전을 하고 있죠. 사실은 저도 언젠간 죽을 것이고 모든 생명체는 어느 순간 사멸할 것인데 그것을 이겨내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출발하고 있고 아마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여러분 앞에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영화를 만들 때 특히나 SF 장르를 만들 때 가장 어려운 때가 가까운 미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주 그냥 상상할 수 없는 한 100년 후 미래, 200년 후 미래는 그냥 조금 더 상상력을 펼치면 되는데 이게 2032년이면 딱 10년 후의 미래는 어떤 방식으로 프로덕션 디자인을 해야 하며 작은 소품들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원작 소설에는 2040몇 년인데 그거조차도 사실은 지금 현재와 많이 거리감이 있어서 영화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도구나 환경들이 만들어내기 힘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안락사법에 대한 시대적 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2032년 정도면 우리가 이야기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10년 후를 배경으로 삼았는데 제일 힘든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손에 만지는 디바이스 네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5년 전, 10년 전과 지금 많이 다르잖아요.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 더 많이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만약에 너무 생경하면 이야기의 몰입을 방해할 것이고 또 너무 차별이 없으면 미래라는 느낌이 안 들 것이고 그 중간 지점을 잘 찾았는데 결과적으로
어저께 그저께 시사한 결과 관객분들의 이질감보다는 신선함, 뭐 그럴 수 있어 정도에서 잘 찾아낸 것 같아요. 나중에 영화를 보시고 10년 후라는 근미래 SF가 미술이나 뭐 촬영이나 또 소품이나 다양한 기술적인 면에서 연도라는 작품이 어떤 지점을 향하고 있는가까지도 살펴보시면 2배로 즐거울 것 같습니다. 완벽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계시더라고요. 신하균 씨가. 저러면 정말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근데 차가 제일 어려워요. 차가 그래요? 왜냐면 10년 후에 나올 차를 지금 우리가 만들 수가 없잖아. 네. 만들어진 것도 없고 뭐 모터쇼에서 나온 컨셉카는 가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자율주행 전기차를 쓸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었어요. 그래서 차를 많이 등장시키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어느 때보다 배우분들의 상상력이라는 게 총동원돼야 되는 시대에서 영화를 찍고 있다는 작품들을 찍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세이렌도 마찬가지 되고 닥터케이도 마찬가지고 상현도 사실 보이지 않는 어떤 공간에서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촬영을 계속 하셨어야 됐었을 텐데 그 촬영에서 어려움들은 없으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 상상력을 동원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배우분들. 네. 사실 상상력은 뭐 배우들이 뭐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처음부터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앞에 누군가 있다고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연기도 그렇게 하듯이 너무 철학적인 대답을 하셔가지고. 네. 그 상황도 뭐 일단 대본에 있는 거에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또 우리 휴지 그 슈퍼바이저 분께서 설명해 주는 거 잘 귀담아 듣고 그거 참조해서 했습니다. 국영수 열심히 했는데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이정은 배우님 어떠셨어요? 뭔가 이게 시선을 두는 부분들이나 혹은 감정을 나누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또 어려움들도 있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저도 이런 장르는 또 처음이라 근데 제가 말한 걸 제가 표현해야 되니까요. 제가 이런 말 하거든요. 저는 생각하는 것을 믿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구현될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고 상상하면서 했고 또 특히나 여기 계신 배우 저도 포함할게요. 이렇게 네 분은 되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몸의 리듬이나 운동성이 되게 좋아서 특히 신하균 배우 같은 경우에는 바닷속에도 깊이 들어가는 운동도 워낙 좋아하고요. 미지의 공간에 대한 상상력이 되게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이 작품의 요소에서 보여서 아마 보시는 분들이 살이 떨릴 정도로 그 감각을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도에 대한 기대치를 가장 올려주는 그런 대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취미 생활인 줄 알았는데 이 작품을 위한 아주 트레이닝이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이정은 배우님이 금방 얘기하셨던 그 세이렌의 대사, 보이는 것을 믿으세요? 생각하는 것을 믿으세요라는 대사가 이 작품에 나오는데요. 어떠세요? 보이는 거 믿으세요? 생각하는 걸 믿으세요? 본인은? 보이지 않는 것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믿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제 뭐 글리치 이 오픈 토크를 하면서 끝까지 의심해야지만 가능한 게 믿음이다라는 얘기를 감독님께서 하시기도 했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것들을 사실은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감독님 어떠셨어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끔 만드는 작업. 아마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만 그 진실을 더 가까워지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특히 디지털 세계에 와서는 연도라는 영화 속에서는 이제 VR, 버추얼 리얼리티 공간이 있고 또 요즘 뭐 유행하는 메타버스 공간으로 운유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 공간 속에서 보이는 것, 그것은 현실에서는 생각해야만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영화적인 기법으로 관객들과 이렇게 장면화시켜주는 과정들이 이 온도라는 영화를 표현하는 계단인데, 그 계단을 찬찬히 이렇게 따라가 보시면 보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의 차이를 느끼고, 그 차이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선택을 하고, 그 과정들이 이제 온도로 가는 길입니다. 그게 좀 어렵죠. 죄송합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오히려 지금 감독님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들의 해답들을 회마다 어떻게 또 풀어 나가시는지를 좀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안에 굉장히 많은 설정들이 있잖아요. 저는 막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막 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나이를 먹을까? 기억 안에서? 그거 말하면 스포일러야. 그거 말하면 스포일러야. 그래요. 안 그 돼. 스포일러군요. 안 돼. 제가 저도 3부까지밖에 못 봐서 이런 스포일러성 질문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설정들이 감독님 시나리오에도 쓰시고 뭐 혹은 원작에도 있었던 것들도 있을 테고, 혹은 배우들의 아이디어나 혹은 질문들에 의해서 더해진 부분들 같은 것들도 있으신가요? 많죠.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에서는 어떤 설정과 상황만 주어지는 것이고, 배우들이 그 안에서 자신을 표현한 때는 대사나 감정인데, 그 대사까지는 설계되어 있지만 그 대사를 전달하는 감정은 배우가 다 설계합니다. 각자의 캐릭터들이 다 설계한 거예요. 어떤 설계들을 본인이 직접 좀 더 하셨던 부분이 있으세요? 상연 같은 경우는요? 설계를 한 적이 있나? 아니, 어쨌든 감독님 하셨다고 하니까 네, 하신 걸로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 책이, 이 대본이 뺄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대사가 정확히 잘 전달돼야만 끝까지 갈 수 있는 책이어서 어떻게든 이 대사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그 여백의 공간을 채울 수 있을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보시는 분들이 이 연도까지 가게 되는 과정을 제가 얼마나 잘 가이드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만 집중해서 연기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혹시 스스로 자신의 캐릭터나 혹은 욘더의 세상을 구축하는데 내가 이런 부분에 일조를 했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으세요? 닥터 K님. 글쎄요, 연기라는 게 사실은 감정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으로 감정이 느껴지거나 표현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처음 연기 배울 땐 연기 분석법 뭐 그런 걸 배우긴 하는데, 좀 나이 먹을수록 감정 앞에 솔직해지자라는 생각을 해요, 연기에서. 이 작품이 감독님이 아까 좀 어렵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아주 어려운 철학적인 명제를 마구 날리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어떤 면에서 죽음마저 극복하고 싶은 정말 지독한 멜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아마 여러분들이 저거 어려워, 나랑은 먼 얘기야라고 느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감정 그 자체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닥터 K는 어쩌면 이 멜로를 완성시키기 위해 도움을 주는 사람. 아주 훌륭한 인간이라고 오늘은 얘기할게요. 이 영화 속에서, 이 작품 속에서 이정은 배우가 첫 등장을 할 때 초인종이 울리고 모니터에서 등장을 한단 말이죠. 의도하신 어떤 등장이신가요? 너무나 강렬한 등장이시잖아요. 이정은 배우가 초인종 모니터 옆으로 얼굴을 들이댄다는 아니, 거죠. 그 씬을 찍을 때 스태프들이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진짜로요? 외부에서 집안에 사람이 할 땐 당연히 배를 돌릴 것이고, 뭐 현대사회에서 배를 돌리면 모니터에 얼굴이 나오죠. 그러면 딱 떠오르는 영화가 기생충. 거기에 이정은. 이거 너무 오마주 아니야? 이거 클리셰 아니야? 근데, 오마주를 바칠 생각은 없으셨는데 오마주가 되신. 글쎄요, 어찌 보면 그게 더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 그동안 한국 영화는 외국의 유명한 영화나 유명한 장면들을 따라함으로 해가지고 뭐 경배하듯이 오마주 한다라는 단어를 많이 써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하지만 우리 같은 한국 영화끼리 그걸 좀 이렇게 따라한다기보다는 비슷한 설정을
비슷하게 관객들이 느껴서 그것이 오마주로 느껴진다면 그것도 행운이다. 그런 판단을 했어요. 현장에서 다 같이. 그래서 지금 역시 배거나 평론가 맞아? 네, 뭐, 네. 너무 날카로운 거 아니야? 아유, 아닙니다. 누구나도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드실 테고, 아마 이정은 배우님 스스로가 연기를 하면서도 이 작품 안에서 되게 새로운, 누군가 봤을 때 침입자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새로운 방문자가 돼서 그렇게 등장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작품에 대한 오마주를 또 자기 작품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게 굉장히 또 영광스럽고 재밌는 일이셨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 작품 찍을 때. 그렇죠. 네. 같은 이미지가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인물로 전개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주일만 기다리시면 TV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지민 배우하고 신하균 배우의 이 투샷이 뭔가 굉장히 익숙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두 분이 첫 드라마, 여기는 이제 드라마로 처음이고 거의 주연작으로 처음이었었던 좋은 사람이라는 드라마에서 함께 했었던 한 20년 정도 지났더라고요. 당시 신하균 배우님께서 한지민 배우님께 왕조연을 닮았다고 한조연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20년 만에 만난 한조연 씨는 어떤 부분 여전하고 또 어떤 부분 많이 또 달라져 있었나요? 아니 뭐 여전히 예쁘고요. 예쁘고 아름답고 뭐 달라진 거는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말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어렸을 때는. 예. 목소리도 크고 아주 즐겁게 작업했습니다. 예. 한지민 배우도 신하균 배우가 이렇게 말이 많아진지는 몰랐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때 당시는 저도 너무 초반 드라마를 처음 주연하고 너무 어렵고 당황스러운 거 투성이었어가지고 정말 대화를 아예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이렇게 작품으로 만나기 전에 한번 이렇게 미용실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작품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균 선배님이 계속 떠올랐었어요.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부족했던 저랑 연기하시기 진짜 힘들었겠다. 그래서 언젠가 뵈면 꼭 사과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과를 드리고 이렇게 또 어떻게 기회가 됐는데 그 사과는 옛날에 했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사람처럼 모르겠어요. 되게 친구처럼 그 옛날에 그 두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 다른 사람으로 만나서 굉장히 즐겁게 재밌게 촬영했어요. 선배님도 그때랑은 너무 다르게 지금도 되게 이렇게 얌전하게 웃고 계시잖아요. 여기 벗어나는 순간 다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나요? 농담이나 개그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냥 카메라 앞에서나 방송할 때도 원래 모습을 제발 보여주셔라. 팬들도 원하실 거다. 근데 이렇게 꼭 한결같이 조용하게 과묵하게 계시는데 사실 되게 재밌으신 분이에요. 네. 신하균 배우님 이렇게 본석을 좀 한번 보여주셔야 되는 때가 이제는 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한지민 배우님이 어쨌든 함께 또 이렇게 하시면서 그 사이에 그냥 처음으로 다시 오랜만에 20년 만에 만난 어떤 그런 인상 떠나서 각각의 캐릭터로 또 그리고 그리운 아내로 만나서 함께 연기를 하시면서 이 배우가 그 사이에 어떻게 또 성장했구나 하는 것들을 좀 많이 좀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한지민 배우에 대해서. 네. 사실 제가 맡은 역할이 이게 액션보다는 리액션이 많고요. 어떤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안으로 이제 삼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배우가 이후를 해야 될지가 너무 궁금했고 지민 씨가 하게 돼서 얻은 부분이 저는 너무 많아요. 가지고 있는 아주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그리고 이후의 캐릭터가 너무 잘 맞고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구나, 영리한 배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그걸 받아서 연기했을 뿐입니다. 아주 겸손하신 대답을 들어보았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신하균 배우가 그 한지민 배우 누가 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한지민 배우가 한다고 했었을 때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도 하시지만 이 닥터 K나 세이렌 같은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이 배우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감독님이 또 캐스팅을 하는 과정에서
이 배우들만의 각각의 특징들 혹은 아니면 여기서 이 작품을 통해서 또 끄집어내고 싶었던 부분이 분명히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정은 씨는 요 전 작품 그 자산호부에서 엄청난 멜로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네. 모든 관객분들이 이정은 배우를 사랑하고 그것이 또 이 새로운 역할로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줬을 때 아주 이상한 순간에 어떤 인물이 익숙한 인물이 잘 모르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신비롭기도 하지만은 정말 궁금하잖아요. 정말 궁금한 잘 알 것 같은 사람이 이상한 얘기하면 정말 궁금한 그런 세이된 역할에 아주 매력이 이렇게 철철 넘치는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정은을 저는 간절하게 원했고 보자마자 또 하시겠다고 해서 너무 지단지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정진영 씨는 뭐 친구잖아요 저랑. 그래서 제가 곤란할 때 항상 이렇게 손을 내밀면 언제든지 덥석 잡아주는 친구라서 편안하고 이렇게 마음을 항상 이렇게 내 빈 구석을 채워주는 현장에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이번 영화를 통해서 예전에 너무 많이 그런 것 속에 있었는데 한동안 그러지 못했다가 이번 현장에서 그런 행복을 제가 더 많이 받은 그런 캐스팅으로 행복했습니다. 감독님은 굉장히 든든한 지원군 같은 그럼요. 역할을 또 예. 해주셨군요. 그거 어려운 역할이에요. 저 그러니까요. 역할이. 제가 안 그래도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닥터 K라는 역할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이 멜로를 완성시켜주는 도우미 같은 역할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한 3부 정도까지 봤었을 때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것을 재현은 사실 또 쫓고 있는 그런 탐험하고 이 사람의 정체를 또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되게 커서 어떻게 톤을 잡아서 연기를 해야 할지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존재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혹은 어떤 사람인가까지도. 네. 이게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말을 좀 아껴야 될 것 네. 같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뭘 팔러 온 사람이에요. 뭘 팔러 온 사람. 안 사겠다고 하는데 계속 사라고 설득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살까라는 생각을 해요. 요 이야기 속에서 제가 하는 역할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상품을 사세요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저 사람이 파는 상품은 무엇일까? 그거 정말 필요할까? 돈값을 할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부까지 본 저로서는 막 홈쇼핑 이걸 누르고 싶어지게끔 하는 아주 강렬한 셀러시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정은 배우님과 한지민 배우님 이렇게 투샷으로 있는 게 너무 익숙해 하시죠? 이 두 분은 최근에 가장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그 어떤 앙상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미스백, 눈이 부시게, 우리들의 블루스, 최근작 이번에 연도까지 함께 하시면서 동료로서 느끼는 가장 큰 장점 혹은 아니면 이 진짜 죽음 이후의 삶을 부탁할 정도로 믿어온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던 어떤 순간들 같은 것들이 또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서로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동료에도 뛰어난 배우이지만 진짜 연기를 할 때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그 모든 것을 받아주는 배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편안하고 사실은 매 작품마다 만나고 싶지만 너무 자주 나온다고 또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늘 그런 마음입니다. 같이 작품하고 싶고 근데 매번 굉장히 다른 관계들로 네, 만나시기 네, 네, 때문에 네. 저희에겐 전혀 피로감이 없으니까 계속 만나셔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엄마에서 언니로 만났습니다. 한지민 배우님. 네. 사실 미스백 때는 이렇게 신이 많지 않았었는데 제가 선배님이 어떤 드라마 작품을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
처음 뵀을 때 팬이라고 오나이 귀신님 때 팬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드렸었는데 아는 와이프라는 작품에서 이제 엄마로 만났어요. 그쵸. 근데 엄마와 딸의 관계가 굉장히 깊은 이야기인데 사실 제가 작품에서 엄마가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었어요. 그래서 좀 마냥 어렵고 팬으로서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했었는데 워낙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리허설을 하려고 그 씬에 딱 들어가자마자 선배님은 그 공기 자체를 이미 품고 계세요. 그 씬의 감정으로. 그래서 리허설을 할 때부터 눈을 마주치면 이미 그 감정이 돼버리는 되게 마법을 부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배우가 그렇진 않은데 어떤 씬을 연기할 때 이 사람한테 에너지를 정말 막 주는 배우가 있거든요. 가장 최고로 많은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좀 어렵거나 잘 풀리지 않는 씬이어도 그냥 언니가 계시면 좀 많이 든든하고 그걸 받아서 하면 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든든한 분이시고 또 주변에도 항상 그래요. 너무 좋은 배우지만 진짜 그 이전에 너무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너무 애정하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네. 이정훈 배우님만의 욘더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손을 쫙 끌어당기는 방식이군요. 아, 네. 그 현장들을 정말 눈으로 다들 함께 목격하셨다니 부럽기도 합니다. 이준익 감독님, 사실 이 영화뿐 아니라 감독님이 지금까지 만드셨던 작품들, 뭐 자산어보도 그렇고 많은 작품들을 보면 한국관광공사에서 뭔가 명예위원으로 발족해드려야 될 것 같이 한국의 굉장히 아름다운 로케이션들을 잘 또 담아내고 찾아내는 감독으로 유명하신데요. 이 작품 속에서도 되게 꼬불꼬불한 그 길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 한국의 그 풍광들을 볼 수 있는데 미리 조금 스포일러가 아닌 선에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곳들에서 촬영이 됐나요? 대한민국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아주 작은 시인인데도 꼭 그 장소 가서 찍고 그동안 찍었던 그 영화들 중에서 가장 좀 이렇게 호사를 부린 것 같아요. 대부분의 영화 제가 찍을 때는 한 장소에서 주로 찍고 가끔 이제 외부 장소가 나오는데 이 영화는 그야말로 한 씬을 찍기 위해서 저 남해안 섬 끝까지 배 타고 들어가서 그걸 찍어오고 또 저 산골 안에 또 강원도 눈밭으로 들어가서 또 찍고 오기도 하고 도시에 또 아주 그 현대적인 느낌도 담기도 하고 뭐 넓은 바닷가와 섬과 길과 좀 호사를 부렸습니다. 그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이 자연이나 아니면 인공적인 풍광들이 세계 어디다 보여줘도 모자람이 없고 그 넘치는 매력들을 담고 싶었어요. 그것까지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이정훈 배우님 같은 경우는 자산어보 찍으시면서 그 감독님만의 또 특유의 또 어떤 그 분위기, 현장 분위기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신하균 배우님 어떠셨어요? 이렇게 굉장히 서울과 떨어진 곳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촬영이 아니라 떨어진 곳에서 촬영을 하면서 함께 뭐랄까 약간 그룹처럼 작업을 하면서 이준익 감독과의 작업에서 좀 새롭고 좀 특별한 점들을 그 현장에서 좀 발견한 부분 있으신가요? 멀더라고요, 굉장히. 네, 굉장히. 가면 일단 1박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셨나요? 1박이 아니라 뭐 저희 그 메인 촬영지는 저희 목포에서 배를 타고 좀 한참 들어가야 되는 아주 예쁜 섬이 있는데 거기서 촬영을 했는데 거기서는 한 2주 정도 촬영을 하고 나왔고 남해에 아까 말씀하셨던 또 배 타고 들어가는 섬에서도 또 찍고 이동을 하고 전국을 다 돌았는데 뭐 여행하듯이 촬영했던 것 같아요. 좋은 풍경과 맛있는 음식과 그리고 좋은 촬영 현장. 저한테는 여행 다녀온 기분이었습니다. 같이 함께 여행하면서 좀 말을 많이 나누는 여행 친구였나요? 이준익 감독님과 아니면 제가 무슨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어서 네. 네, 감독님 말씀 많이 듣고요. 네. 음악을 많이 틀어주시더라고요. 어떤 음악을 주로 들었나요?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들으세요. 그리고 폴킴 노래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폴킴요? 네. 직접 하시기도 하시고. 네.
혹시 신하균 배우님만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같은 것들 좀 마련을 하셨던 건가요? 이 연도라는 이야기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과 유사한 폴킴의 노래를 매일 틀어줬습니다. 제가 맡은 재연의 입장하고 굉장히 유사한 가사를 가지고 있는 노래를 틀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네네네.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네네네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매일 틀어주셔가지고요. 음악 얘기를 하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감독님. 이제 살아나가다 보면 새로운 만남보다는 이별들이 많아지는 나이들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예준익 감독님과 굉장히 또 긴 시간 또 많은 작품을 통해서 또 작업을 하셨던 방주석 음악 감독님께서 올해 또 4월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사실 아마 연도의 후반 작업, 마지막 작업들을 하실 때에 그런 어떤 가까운 이들의 죽음이 이 작품에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영향을 끼친 부분들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방주석 음악 감독은 제가 라디오스타 때부터 자선어버까지 한 8작품인가 같이 하셨죠? 음악을 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 다음 작품이 이 연도인데 방 감독과 작업할 때 음악하면서 많은 이야기, 약간의 다툼, 그리고 행복한 화해,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답고 즐겁고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추억을 가지고 또 다른 후배 음악 감독과 글을 그리면서 아주 음악을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음악으로 나눴던 감정들이 이 영화에도 잘 묻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음악도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을 여러분들이 좀 귀로 들으실 수 있을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장르적으로도 그렇고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좀 다양한 음악들이 섞여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모든 이들의 기억 속에 그 남아 있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세상이란 말이죠. 재현이 생각하는 사실은 이 이후와의 삶 속에서 만들어졌던 기억과 연도는 사실은 좀 다른 세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이후의 기억이 만든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조금은 다른 기억 때문에 만들어지는 오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 작품에서 등장을 하게 되나요? 뭐 그게 주가 되진 않는데 그러기도 하죠. 예. 누구나 기억은 선택적으로 하는 거니까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각자 다른 기억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새로 추가된 기억이 이 연도라는 세상을 좀 바꾸기도 하나요? 새로 추가된 어떤 기억들 같은 것들이 이 리액션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 연도라는 세상을 좀 바꿔놓기도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나요? 네. 너무 궁금증 투성이인 그런 작품입니다. 얘기를 할수록 어떤 그런 조그마한 설정들부터가 다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언젠가 뭐 내년 이맘때가 되면 이 작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아마 있게 될 텐데요. 연도는 이런 작품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미리 그 기억을 세팅해 보자면 어떤 작품이 되었으면 좋으실까요? 정진영 배우님부터 들어볼까요? 어떤 기억으로 남고 싶으신가요, 이 작품이? 글쎄요. 어떤 기억이든 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기억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작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작품을 여러분들이 접하잖아요. 영화도 드라마도. 그 중에서 기억나는 작품이란 건 사실 어떨 때 보면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된다면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정은 배우님은 연도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나요?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할 것 같고, 또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이 제일 좋잖아요.
지금을 충분히 즐기시면서 이것도 방영이 될 때 그 바로 지금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지민 배우님. 정말 팬데믹 이후에 오랜만에 이렇게 서로 마주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오늘 뵙는 분들을 똑같이 또 다른 시간에 뵐 수 있는 확률은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그래서 더 특별하고 귀하고 아쉬움이 더 이 시간을 더 크게 행복감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 앉아 있으면서 한 분 한 분은 다 아니지만 이렇게 담으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때를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그냥 추억만 할 수 있다라면 저희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하균 배우님. 네, 일단 저 다음 주에 공개가 되거든요. 네,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이렇게 3회씩 공개가 되는데 한번 쭉 보시고요. 다음에 시간 흘렀을 때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은 그런 기억이 되는 작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티빙이니까 계속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아주 그런 장점이 있긴 하네요. 네, 감독님. 이 영화의 마지막에 가면은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기억이 소중한 것은 또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 온도라는 영화가 소중하길 바라고 또다시 돌아오지 않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한지민 배우님이 얘기하셨던 그 2022년 10월 또 부산영화제에서 이렇게 함께했던 이 기억,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기억들을 여러분들이 어딘가 기억 저장소에다 꼭 저장해 놓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 또 짧지만 또 깊은 이야기 나눴었던 또 오픈토크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함께 저희 큰 박수 치면서 이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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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 테이블을 좀 빼면요 사진 촬영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사진을 함께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테이블 이쪽까지는 다 치우실 건가요? 아니면 남겨둘까요? 네, 가운데 그 부산국제영화제 마크가 있는 가운데 그쪽으로 가주시면 될 거예요. 네, 왼쪽부터 시선 주시면서 저희 사진 촬영 하도록 할게요. 네, 왼쪽 볼게요. 네,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 네, 뭐 하트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가운데로 봐주실까요? 네, 가운데 살짝 위쪽으로도 한번 봐주시고요. 저쪽 뒤에 사진 기자님들 그리고 영상 찍으시는 기자님들 계시니까요. 저 뒤쪽으로도 좀 한번 봐주시고 앞에 관객분들을 향해서도 손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할까요? 네,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주일 후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연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인사하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죄송합니다. 저희 공식 촬영 때문에 이쪽으로 바라보시고 관객들 등지고 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이번 촬영은 같이 함께 크게 손 흔들어 주시면 조금만 있다가 이제 네. 네, 같이 한번 손 좀 흔들어 주세요. 네. 네, 한 번만요. 네. 이날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인사할까요? 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영화제 끝까지 잘 즐기시길 바랍니다.